오늘 경기 좋다고 해야 될지 안 좋다고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응원하는 선수 따라서 상당히 좀 희비가 크게 엇갈렸을 그런 경기였는데요. 한쪽 경기장에서는 또 승전보가 계속해서 올렸는데 한쪽 경기장에서는 우울한 기운이 약간은 좀 감돌았습니다. 과연 오늘 경기 어떤 부분에 집중을 하면서 앞으로의 경기를 준비하는 게 좋을지 이 시간에 함께 정리해 보시죠. 오늘의 해설위원 토마토 투자클럽의 부자기미 전문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전문가님은 좀 네. 체감 온도가 어떠셨어요? 오늘 경기요? 네, 오늘 뭐 코스피 쪽은 뭐 의미 있는 반등이 좀 나왔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고 역시 이제 그 지수의 의미보다는요 이제 업종 간 종목 간의 순환매 이런 부분이 이제 상당히 중요하다. 오늘 이제 그동안에 많이 올랐던 제약바이오 헬스케어라든지 지금 뭐 게임 쪽이라든지 그렇죠. 뭐 이런 쪽은 주도적으로 차익 실현을 하고 기관들이 차익 실현을 하고 그동안에 이제 많이 빠졌던 이제 뭐 조선철강 기계, 은행증권 건설 이런 것들을 이제 또 들어 올리는 그쵸. 그런 흐름이 나왔는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요. 종목별로의 흐름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어저께 삼성 SDI가 15% 빠지고 오늘 2% 오르고 LG화학이 9% 빠지고 5% 올랐죠. 네. LG화학은 좀 의미 있는 반등을 한 거예요. 그래서 종목별로 그런 것들을 잘 차별화해서 잘 봐야 된다. 이게 지금 시장의 키포인트다. 지수가 그렇게 중요한 것보다는 업종별, 종목별 순환매 이 부분에 신경을 쓰고 좀 보시면 네. 수익을 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겉에만 쭉 보면서 아 시장이 좋나 보다 안 좋나 보다 이렇게 판단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이 시간에 저희가 몇몇을 좀 더 자세하게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허 의원님은 좀 오늘 어떠셨어요? 네, 저는 약간 좀 오늘 좀 멍멍하네요. 지금. 어떤 네, 지금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세요. 증권사가 좀 약간 수상해 보여서요. 금융투자 쪽에서 많이 사가지고요. 예, 그래서 좀 그래서 약간 좀 찜찜한 부분이 약간 있어요. 장이 오르긴 했는데 뭔가 좀 개운치. 일단 올랐으니까 뭐 좋겠죠. 오늘 왜 갖고 이렇게 계신 말을 분들은. 아끼세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모양새가 좀 이쁘지 않은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어쨌든 뭐 중국도 지금 많이 또 올라오더라고요. 바닥에다가 네네. 4%까지 급락했다 많이 올라와 있는데 뭐 어쨌든 아시아에서도 보면 뭐 나라별로 좀 다르게 나왔고요. 오늘 우리 시장도 보면 뭐 거래소랑 코스닥은 진짜 완전 그러니까 이게 그 어떤 포지션을 들고 있냐에 따라서 완전히 그냥 하루하루가 극명하게 엇갈리는 그런 장세라서 또 포트폴리오 이야기 하게 되는데요. 이거 잘 짜진 거 아니면 뭐 그냥 보합 아니면 정말 그러니까 마이너스만 아니어도 다행인 정도로 오늘 그런 날 아니었을까 싶고요. 대형주가 너무 혼자 셌기 때문에 네. 이게 뭐 전자가 아까 3%인가 올랐나요? 그러니까 이게 맞아요. 좀 장이 좀 모비스도 한 5% 오르고요. 좀 개인적으로는 그냥 개인들한테는 별로 그냥 이게 뭐 좋았나 그런 장일 것 같아요. 네, 예. 알겠습니다. 선수들 이야기 좀 더 나눠볼게요. 오늘 라인업 확인해 보시죠. 1번 타자 LG 디스플레이입니다. 2번이 JC현 시스템, 3번 타자 GS건설입니다. 조금 전에 세슈공한테 실적 나왔는데 좋네요. 4번 타자 현대 미포조선입니다. 5번이 롯데케미칼이고요. 6번 LG화학, 7번 타자 기아차, 8번 LG하우시스, 마지막으로 9번 타자는 삼성 엔지니어링이었습니다. 지금 9명 선수 가운데 JC현 시스템 약간 좀 아쉽네요. 막판에 밀리면서 마이너스로 거래 마친 것 외에는 대체로 출루율은 좋습니다. 어떠세요? 좀 특징 짚어주시죠. 네, 오늘 뭐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대로 뭐 낙폭과대주들의 뭐 반등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도 또 종목별로 차별화가 저는 분명히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건설주 중에서 그래도 뭐 미청구 금액이나 해외 저가 프로젝트에 대한 이러한 리스크가 가장 적은 게 GS건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가장 세게 탄력적으로 올라온 것이고요. 네. 조선주 중에서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네. 중저가 선박 쪽에 특화된 실적을 가져갈 수 있는 현대미포조선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섹터 내에서도 두드러지게 반등을 하잖아요. 밀릴 때 이런 것들이 덜 밀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전히 낙폭과대주들이 올라오더라도 실적에 기반을 둔 종목을 위주로 매매하는 게 정석이다라는 게 오늘 뭐 이 출전 선수들한테도 그대로 나오고 있다. 지금 롯데케미칼, LG화학 다 그런 개념이고요. 기아차는 이제 뭐 자동차 쪽은 전체적으로 뭐 실적이 조금 안 좋게 나오는데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잖아요. 우리가 뭐 지금 원달러 환율이 1,200원을 넘어가는데 왜 작년 7, 8월 달에는 그렇게 쭉 자동차들이 치고 올라오다가 지금 못 가느냐.
이런 것들이 지금 그 원화 수혜를 보고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신흥국 쪽의 루브라라든지 네. 이런 쪽이 워낙 지금 약세로 가버리니까 거기서 다 상쇄되고 수익성이 안 좋아지기 때문에 실적이 안 나오는데 그래도 자동차 업종이 대형주 쪽, 수출 대형주 쪽에서는 그래도 실적 측면에서는 가장 낫다. 저는 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뭐 이제 LG 하우시스 같은 경우도 역시 이제 뭐 실적 어닝 쇼크가 나오니까 이렇게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건자재 쪽에서도 특히 한생 같은 종목, 이런 종목을 해야지 LG 하우시스 이런 거 손대면 안 된다 이렇게 보고요. 삼성 엔지니어링은 뭐 저평가 얘기가 좀 나오기는 하는데 어쨌든 지금으로서 여기서 탄력적으로 좀 이렇게 반등이 나오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왜 그러냐면은 선도적으로 먼저 좀 치고 올라왔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대림산업이라든지 현대건설 이런 거에 비해서는 좀 덜 올라오고 있는데 그런적인 측면에서 오늘은 전체적으로 뭐 낙폭과대주들이 시장을 주도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허 의원님 보시기에는 좀 어떠세요? 네, 같은 견해입니다. 2번 타자 제이시언 이게 드론 관련주였죠? 맞습니다. 얘 빼곤 전부 다 1번도 빼야 되겠네요. 1번 LG 디스플레이도 빼고요. 3번부터 9번까지 다 자본재로 그냥 발라놨네요. 그러니까 바이오 제약은 하나도 없고요. 음식료도 다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오늘 장의 특징이었겠다고 보는데요. 맞아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오펙하고 비오펙, 만약에 러시아랑 사우디가 만나서 실제로 감산을 한다고 해도 유가가 세게 올라갈 것으로는 보지 않습니다. 제가 비전문가이긴 합니다만 뭐 어디까지 오르겠어요. 둘이 감산해서 만약 간다 해봐요. 그러면 미국도 살아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또 더 할 수도 있죠. 더 많이 할 수도 있고. 결과적으로는 지금 재고가 엄청나게 많고 그래서 그 재고도 계속 문제되고 있는 상황이고 네. 주 수요처인 중국이 뭐 아까 누가 보니까 누구 발언 들어보니까 뭐 2분의 1 정도가 중국 수요라고 그러더라고요. 전체 수요의 총 AD로 봤을 때는. 네. 중국 저러고 지금 정신 못 차리고 있는데 유가가 수요 측 증분으로 인해 가지고 가파르게 올라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감산을 공격적으로 하게 되면 PQ 곱해서 어느 정도까지는 커버가 되겠죠. 그 Q 줄어든 거를 P로 올려서. 근데 그걸 어느 정도까지 끌고 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좀 의문점은 있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오늘 나왔던 거는 제 판단은 그렇습니다. 일단 뭐 저 PBR 나오고 낙폭과대 컨셉 나왔기 때문에 쇼커버에다가 네. 일단 이제 실적 얘기할 때 잠깐 그 점검해 드릴 건데요. 쇼커버성에다가 실적이 아주 최악으로 나오게 되면서 이벤트 종료됐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쇼커버까지 겹치게 되면서 배가 돼. 네, 그렇죠. 오늘 다 이제 감아 올려진 것이다. 이제 어제 말했던 하이닉스랑 같은 컨셉이라고 생각해요. 전 판단은. 그러니까 뭐냐면 하이닉스 실적이 안 좋았는데 그러면 어제는 플러스가 났어요. 그러면 이후에 하이닉스가 올라갈 수 있겠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그럼 오늘 사봐야 되나? 이런 거라는 거죠. 근데 오늘 나왔던 종목들이 대부분 뭐 일부 종목 제외하고는요. 네. 보면 다 엉망이거나 아니면 아직도 그냥 정신 못 차리고 있는 애들이 많아요. 그래서 약간 오늘 나왔던 것은 아까 증권사 계속 얘기했었는데요. 삼성도 사실은 애플이 시간에서 빠지고 있는데 혼자 3%가 올랐잖아요. 그래서 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고 오늘 라인업도 전반적으로 이쪽이 셌는데 이게 연속성이 나올지는 좀 물음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한 선수씩 자세하게 좀 얘기를 나눠보죠. 전문가님 어떤 선수 눈에 띄세요? 네, 오늘 뭐 GS건설부터 한번 얘기를 좀 해볼까요? 지금요, 조금 전에 실적 나와서 이 네네. 부분부터 좀 시청자분들께 알려드려야 될 것 네네네. 같습니다. GS건설이요. 지금 보니까 영업이익이 530억 원, 4분기 530억 원 나왔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53% 정도 증가한 수준이었는데, 그리고 1년 누적으로 봤을 때 영업이익이 1220억 원 나오면서 시장 예상치를 지금 훌쩍 뛰어넘는 수준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그러면은 예상치하고 좀 비교해서 전문가님께서 좀 분석을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530억이라고 하면 제가 볼 때는 무슨 뭐 일회성 수익 부분이 좀 뭐 들어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좀 예상이 되는데 지금 한 330억 정도 그 정도 예상을 했는데 530억이면 굉장히 잘 뭐 그런 게 들어갔다거나 오늘 그 GS건설은 우리가 이 앞주에도 얘기를 한번 했잖아요. 했는데 어쨌든 리포트들이 굉장히 잘 나오고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이제 그 부분이 이제 우선 그 미청구 공사 금액 중에서 그래도 떨어낼 거를 가장 많이 떨어냈다라는 점하고 그다음에 국내 주택 부분에서 상당히 호전적인 실적을 냈다라는 부분. 이런 것들은 상당히 강점으로 되는데 어쨌든 내가 GS건설을 말씀드리기 전에 건설주 전체에 대해서 좀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뭐냐면
지금 건설주들이 지금 대형 건설사들 6개사 얘기하는 겁니다. 이 회사들이 대부분 4분기 실적을 보면 우리 컨센서스를 부합하는 정도는 지금 다 나올 것이다. 이렇게 보고 지금 그렇게 또 나오고 있잖아요. 네네. 나오고 있는데 과연 이 손이 안 나간단 말이에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아직 손이 잘 안 나가요. 이쪽에. 종목에 대해서. 네네네. 안 나갑니다. 왜 그러냐면은 여전히 해외 저가 프로젝트에 대한 부분이 빅베스 부분이 아직도 남아 있다. 그래서 깊이 있게 들어가 보면 그런 게 나옵니다. GS건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사우디 쪽에 ADI안가 두 건이 큰 건이 있어요. 그 건이 아직도 그대로 미청구로 남아 있거든요. 이런 것들 터져버리면 630억 흑자 났다고 그러더라도 바로 또 적자로 돌아갈 수 있단 말이죠. 이런 것들이 여전히 남아 있다라는 거는 항상 우리가 머리에 둬야 된다. 그러면 매매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분명히 단기 트레이딩으로 매매를 해야지. 이런 것들이 오늘 세게 치고 올라왔다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뭐 추세 매매로 끌고 가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을 좀 우선 좀 드리겠고요. 어쨌든 GS건설 같은 경우에는 미청구 공사 금액 축소 부분이 다른 건설사에 비해서는 훨씬 양호하다라는 점. 그다음에 국내 주택 부분에서 상당히 지금 분양률이 좋고 네. 뭐 이제 그렇다는 점이 대장주로 갈 수 있는 흐름은 만들어 놨다. 이렇게 좀 GS건설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실적 발표와 함께 지금 올해 전망치도 함께 좀 내놨는데요. 지금 GS건설 보니까 매출액 같은 경우는 한 11억 원 정도 회사 측에서는 예상한다. 11조 원이죠. 네, 11조 원 맞습니다. 매출액 올해 11조 원가량 회사 쪽에서는 그건 얘기를 확인했어요. 했는데 그냥 그러면 플랫이에요. 어떻게 된 거예요? 올해와 똑같은 거예요. 작년하고 그냥. 그러면 올해 크게 전망을 좀 긍정적으로 본다기보다는 현상 유지 그냥 정도로 11조, 예, 거의 똑같은 수준으로 매출이 문제가 아니죠. 약간 맞아요. 비슷하게 그걸 네. 내놨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허위원님 선수 볼까요? 저는 오늘 1번 주셨네요. 1번 타자 LG 디스플레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LG 디스플레이 어떤 점을 예. 주목하고 계신 건가요? 일단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 부분을 점검해 드리려고 갖고 왔어요. 이게 네. 섹터는 IT인데 이쪽 오늘 LG 화학도 그랬었고 LG 디스플레이 또 네. 아까 뭐 하우시스도 그랬었고 그러니까 실적은 안 좋았는데 주가가 올라갔던 종목이 몇 개 있어요. 네. LG 계열 중에. 네. 이 공통점을 보면 일단 뭐 쇼크볼 확률이 높지 않겠냐. 주가가 미리 또 많이 빠져 있었던 거. 이전 국면부터 주가가 많이 밀려 있었고 밸류가 또 다 낮아요. 다 저 PBR주예요. 그리고 실적 부진 이벤트가 종료가 됐다. 그러면서 오늘 반등이 나왔다. 그러니까 이게 누가 봐도 그냥 한번 쇼커버, 기관이든 아니면 뭐 외국인이든 그건 누구든 상관없겠죠. 한번 감아 올려준 것 같고요. 연속성이 나올지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이게 오늘 올랐던 종목들의 특징인 것 같아요. 다 보면 업황이 좀 잘 모르겠다 뭐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혹자는 또 주가가 경기 선행하기 때문에 그러면 앞으로 개선 기대 반영해서 올라가는 거 아니야 그러는데 지금 봤을 때는 글로벌하게 좀 힘들 것 같은데 분위기가 네. 어쨌든 올랐던 부분들은 다 쇼커버성 매수하지 않겠나 싶고요. 월간 단위로 봐도 뭐 대만 쪽 IT 쪽 매출 나온 거 보면 이쪽이 좋아진다라는 분위기는 별로 못 느끼겠거든요. 그래서 조금은 아까 말씀해 주셨던 자본재고 아까 GS건설도 그랬습니다만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도 뭐 OLED라든지 기대감들은 있는데 아직은 좀 뭐 트레이딩성으로 접근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실적 발표 함께 또 OLED 쪽 투자 공시 나왔었죠. 4천억 했었죠. 네. 근데 이것도 이제 금액이 뭐 3조 추가한다고 나왔었는데 일단 1차 분인 것 같아요. 4천억 정도면 당장 내년도 여름인가까지 다 끝나는 걸로 나왔더라고요. 네. 올해 7월인가 내년 7월로 나온 것 같아요. 기간이. 그러니까 좀 빠르게 그쪽에 들어가는 것 같긴 해요. 근데 이제 좀 봐야 되겠죠. 어제 저희가 이 시간에 LED 칩으로 해서 바로 그냥 네, 맞아요. OLED 넘어서는 기술 얘기해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쪽 IT가 힘든 게 옛날에 하이닉스도 그렇게 뭐 망할 정도까지 갔다 왔던 이유가 그 워낙에 사이클이 심하고 조금만 잘못 치고, 그러니까 잘못 오판을 해서 이상한 쪽에 투자를 하게 되면 네. 그 한 사이클에서 그냥 무너지게 되는 그런 게 이제 IT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 본다 그러면 좀 업황을 봐가면서 또 글로벌 경기 상황 봐가면서 이쪽도 증설 조금씩 할 것 같아요. 그냥 한꺼번에 몇 조 넣고 하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네네. 근데 어쨌든 뭐 장비군한테는 좋은 재료였는데 또 오늘 또 코스닥에서 그날 그 같이 올랐던 섹터가 OLED로 포함되게 되면서 네. 바이오랑 같이 밀렸던 부분은 좀
네, 그렇습니다. 좀 실망스러웠던 지금 결과인 것 같습니다. 라인업에서 3분의 1이 LG 그룹주예요. LG 화학하고 LG 하우시스도 라인업 가운데 있는데 함께 좀 짚어볼까요? 네네. 이제 제가 지금 배워서 한다를 하고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 앞주에 이제 OLED 산업에 대해서 이제 제가 그 분석을 해드렸는데 그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냐면 크게 두 가지로 봐야 돼요. 그러니까 LCD 쪽하고 OLED 쪽하고 네. LCD는 지는 별, OLED는 뜨는 별 아니에요? 이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는데 LCD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재고 수준이 철강 못지 않아요. 네. 네. 그래서 지금 뭐 33인치 기준으로 해가지고 지금 한 30% 이상 폭락이 돼 있고 아직도 계속 떨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그 동이 트기 전이 가장 어둡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하락 속도가 굉장히 가파르거든요. 한 달 동안에 막 6.6%, 7%가 지금 막 빠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의 이제 바닥 부근에는 오지 않겠냐 보는데 이게 바닥에 왔다고 그래가지고 바로 V자 급반등은 절대 안 일어납니다. 수렴 과정을 걸쳐줘야 돼요. 이게 바닥을 확인하는 과정을 뭐 3개월, 4개월 걸쳐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제가 볼 때는 2분기 중반은 넘어가야 LG디플은 그래도 업황이 돌아갈 것이다. 주가가 움직일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데 지금 선제적으로 좀 움직이는 부분들은 제가 말씀드린 OLED 부분에 대한 기대감. 이런 부분들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LG 디플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지금 4분기 실적 보면은 지금 606억이면은 YOY로 90% 마이너스거든요. 이런 상황에서도 OLED 쪽에 지금 대규모 투자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희망적이다. 이런 부분으로 봐야 되는데 어쨌든 아직까지 주력적인 매출은 LCD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LCD 패널 가격의 하방을 확인하고 들어가도 늦지 않다. 네, 이렇게 좀 그리고 LG 화학은 어느 정도 좀 의미 있는 반등이었다 이런 코멘트 해주셨고 또 LG 하우시스는 실적 부진했는데 결국은 상승 전환 마감되더라고요. 간략간략하게만 코멘트 달아주세요. 네, LG 화학은 제가 오늘 이제 그 배워야 산다에서 오늘 이제 전기차 산업 전망을 해드리는데, 네네네. 이제 중국이 보조금 축소를 한 거 때문에 어저께 이제 급락이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분명히 영향은 있어요. 그게 이제 얘기를 하면은 좀 길어지기 때문에 그거는 제외하더라도 어쨌든 간에 조금 그 전기차들은 이제 쉬어갈 수 있는 구간에 들어왔다 이거 보거든요. 기간적인 조정이 좀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보는데 오늘 유일하게 그 전기차 관련주 중에서 그나마 지금 LG 화학만 어저께 하락의 음봉을 제압하는 상승 장악형 캔들을 만들었을 뿐이지 나머지들은 전부 껌딱지처럼 장대 음봉에 살짝 점 하나 찍은 정도 이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LG 화학 정도는 유의미하다. 뭐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선수 더 볼게요. 어떤 선수 눈 네네, 현대 미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뭐 이제 조선주를 만약 매매한다면, 이제 현대 미포를 해라 이런 얘기를 제가 이제 수도 없이 많이 계속 강조를 드리는데, 지금 이런 거예요. 뭐냐면은, 현대 미포라고 그래가지고 지금 신조선가라든지 중고선가가 올라가가지고 업황이 좋아져가지고 얘만 실적이 좋아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얘는 PC선이라든지 LPC선이라든지 특수선이라든지 이런 중형선박 쪽이 있잖아요. 이런 쪽에 이미 치킨 게임이 거의 끝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살아남은 승자예요. 중형선박 쪽에서.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수혜를 지금 받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PC선 같은 경우도 고가의 수주를 좀 많이 받아서 그런 빅베스 우려가 별로 없고 그 다음에 수주가 지금 한 2년 정도씩 차곡차곡 잘 받아놓고 있고 그러니까 탑이죠. 탑픽 종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조선주 내에서도 매매하려면 이런 현대미포 같은 이런 종목을 매매를 해야 된다. 지금 작년 수주 잔고가 한 28억 불 정도 되거든요. 그럼 이게 한 2년치 정도 되는 거예요. 거기에다 이제 환율 상승 효과도 보니까 실적이 지금 한 300억 정도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조선주 중에서 탑픽이다.
네. 탄력도 보면 현대미포조선이 가장 좋습니다. 여기에다가 기관 수급 보니까 올해 맨 첫 번째 거래일 있잖아요. 1월 4일을 제외하고는 계속해서 하루도 빼지 않고 기관 쪽에서 매수 나오고 있는데 약간 또 요즘엔 이런 얘기 하나둘씩 나오더라고요. 조선주가 바닥 대비는 좀 많이 올랐잖아요. 올해 들어서도 지금 현대미포조선 5만 원에서 지금 7만 2천 원 정도까지 올랐으니까 거의 50%에 육박하는 상승 흐름을 보여줬었는데 단계 이 정도 오르면 좀 과도하다라는 얘기가 나올 법도 하지 않을까요? 그러더라도 아니 지금 조선주가 많이 올랐다 그러는데 현대미포 빼고 사실 뭐 삼성중공업이 올랐습니까? 대우조선해양이 올랐습니까? 뭐 한진중공업이 올랐습니까? 못 올랐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이제 이런 제가 말씀드릴 때 이제 진풍과 짝퉁 이런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싼 게 비지떡입니다. 그래서 다 이유가 있는 거고 스토리가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아무튼 좋은 주식으로 가는 게 맞다. 저는 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MVP 뽑아봐야죠. 어떤 선수에게 주시겠어요? 네, 오늘 MVP는 현대미포조선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올 들어서 흐름이 상당히 양호합니다. 4번 타자였던 현대미포조선 오늘의 MVP고요. 8.1% 상승하면서 72,100원에 오늘 거래 마쳤습니다. 내일 경기 준비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좀 어떻게 흐름 예상하세요? 네, 지금 뭐 시장의 가장 큰 중심 이슈는 여전히 뭐 작년과 틀릴 건 없어요. 이제 미국하고 중국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오늘 FOMC 끝나고 나면 내일 한 새벽 2시 반쯤에 이제 성명서 발표하죠. 그런데 지금 시카고 옵션 거래소에서 이거를 체크를 할 수가 있는데 금리 인상 가능성이 지금 한 29% 정도 나오네요. 그러니까 30% 미만이기 때문에 이번 달에 이제 금리 인상이 안 된다라는 점. 그 점이 이제 상당히 어저께 미국 시장을 반등시켰다. 유가도 오르긴 했지만. 네. 그리고 지금 미국 시장이 어저께 반등한 거에 대해서 상당한 의미를 저는 좀 부여하고 싶은 게 뭐냐면요. 어저께 중국 상해지수가 폭락을 했잖아요. 그렇죠. 6.5% 가까이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시장이 반등을 해냈단 말이에요. 이 얘기는 뭔 얘기냐면 그 전에까지는 중국에 상당히 휘둘렸단 말이에요. 미국 시장도. 네. 그런데 이제는 한마디로 표현하면 나는 독자적으로 나의 길을 가겠다. 그러니까 이번 FOMC 성명서에서도 우리가 예측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의 경기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을 한다고 그러면 이번에 인상을 올해 4번 할 거를 3번이나 2번으로 줄일 수도 있는 것이고 중국에 대해서 뭐 약간 의견을 피력은 하는 정도로 넘어가지만 우리 미국 경기는 아직까지도 강건하다. 이런 얘기로 갈 수 있다는데 제가 볼 때는 후자 쪽으로 지금 미국 시장이 반응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네. 예, 그런 의미에서 상당히 독자적으로 가는 거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어저께 급락 사유를 좀 보게 되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돈을 갖다가 어저께도 뭐 80조 위안인가 엄청 풀었잖아요. 네. 풀었음에도 이제 그 부양이 실망스럽다. 네. 이래가지고 지금 밀린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거는 뭐냐면 중국 상해 지수가 지금 밀리는 거에 대해서 우리 시장이 영향을 안 받을 수는 없어요. 안 받을 수는 없는데 지금 중국의 정부 정책의 기조를 잘 알고 가야 됩니다. 잘 알고 가야 되는데 중국 쪽도 완전히 제조해서 소비 쪽으로 돌았다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러한 시장이 빠진다고 그래가지고 기준율을 막 인하한다든지 기준금리를 인하한다든지 이런 함부로 부양을 안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더 독이 될 수 있다라는 거를 중국도 안 겁니다. 저는 굉장히 잘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억지 부양격은 오히려 상해지수가 중국이 더 경제가 망가지는 길로 가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중국 정부 정책에서 대응하는 부분이 저는 잘하고 있다. 뭐 이렇게 보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우리 시장도 독자적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 시장이 미국이나 중국보다 훨씬 강하지 않습니까? 그죠? 1900까지 왔잖아요. 네. 그래서 긍정적으로 보신다는 거죠? 네네네. 그런 점입니다. 네. 그럼 내일장 클린업 트리 어떻게 짜셨어요? 네, 내일장은 3번 타자 한국콜마입니다. 화장품 쪽. 우리나라도 설날이지만 중국 춘절을 앞두고 움직일 수 있는 타이밍이 왔다. 하방을 잡아놨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국콜마 같은 경우는 중국 모멘텀입니다. 지금 한국콜마랑 또 다른 선수들 함께 먼저 호명을 좀 해주시죠. 네네. 4번 타자는 한미약품이고요. 5번 타자는 컴투스입니다.
지금 쭉 보니까 낙폭과대보다는 성장 섹터 여전히 좀 확신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얘기 좀 더 이어가 볼게요. 네. 그 한국콜마 같은 경우에는 좀 뭐 증설이 한 4배 이상 증설이 완료가 되고 거기에 따라서 북경콜마의 지금 4분기 매출액만 보더라도 154억 정도, 한 15% 정도 좋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국 모멘텀을 이어갈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 한미약품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동안에 이제 계약금 받았던 부분에 이제 회계 처리를 어떻게 할 거냐 이것도 상당히 관심사인데 1분기부터 분할로 해서 반영을 하는 걸로 지금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파이프라인의 가치가 재부각될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 내일 한번 또 나올 수도 있는 기술적인 타이밍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5번 타자 컴투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윈더텍틱스 이 부분이 지금 뭐 매출이 한 1억 5천에서 2억. 제가 이 컴투스를 뭐 2013년도 2만 원에서 20만 원까지 주력적으로 매매를 하면서 코너에서도 소개를 추천을 많이 했던 종목인데 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냐면 그때 당시에 제가 매출 그 구조를 그 주간별로 해가지고 이렇게 쭉 제가 모아놓은 자료가 있거든요. 그래서 윈더텍틱스가 지금 매출이 나오는 구조가 1억 5천에서 지금 2억 정도 나오잖아요. 출시 한 열흘 만에. 원더텍틱스. 네. 그러면 거기하고 매출이 거의 지금 유사한 수준으로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네. 거기에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뭐냐면 지금 광고나 마케팅 없이 가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순차적으로 이제 광고나 마케팅 쪽이 들어가면서 매출이 꾸준히 올라올 수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종목들 뭐 빠질 때마다 자신을 가지고 모아가는 전략도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선수 클린업 트리오까지 좀 구성을 해봤는데요. 여전히 부자개미 전문가 좀 성장주들 요즘에 좀 조정, 특히나 오늘 같은 경우 나왔는데 이럴 때를 기회로 삼아보자라는 전략입니다. 한국콜마, 한미약품, 그리고 컴투스 있었습니다. 조금 전에 이 중국 증시 조금 한시름 내려놓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현재 마감 앞두고 있는데요. 상해종합지수 오후장에서 잠깐 플러스로 전환이 되기도 했었고 현재 낙폭 대체로 만회를 했습니다. 한 0.5% 정도 하락 구간에 놓여 있습니다. MVP의 결론은 이 오늘 낙폭과대주들이 아니라 성장주에 좀 더 집중하자라는 것으로 났는데요. 또 일부에서 저희가 전해드린 현물 전략 포인트 같은 경우는 낙폭과대주들을 보자 이런 다소 엇갈리는 전망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의 단기 투자 성향인지 장기 투자 성향인지 그리고 가지고 있는 금액 따라서 취하셔야 될 조언이 조금은 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 듭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 투자에 대한 조언 드렸는데요. 이 부분이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다시금 말씀드립니다. 남은 시간 즐겁게 보내시고요. 내일 이 시간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